52세 여자가 개인실로 들어갑니다. 남자가 문을 잠급니다. 딸깍. 블라인드가 내려오고 조명이 꺼집니다. 누우세요. 여자가 매트에 눕습니다. 남자의 손이 어깨에 닿습니다. 천천히 내려갑니다. 등, 허리, 그리고 골반. 여기까지 해야 효과가 나요. 여자의 입이 벌어집니다. 숨이 거칠어집니다. 손은 더 깊이 들어갑니다. 긴장 풀어요. 당신은 특별해요. 여자의 손이 매트를 움켜쥡니다. 얼굴이 붉어집니다. 이건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52세 주부의 실화. 대구의 3월은 아직 쌀쌀했습니다. 최아연은 책상 앞에 앉아 허리를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52세의 그녀는 작은 회계사무소에서 15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하루 8시간 숫자를 입력하고 서류를 정리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단순한 일상이었지만 몸은 점점 망가져 갔습니다. 허리에서 시작된 통증이 목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연은 손으로 목덜미를 눌렀습니다. 딱딱하게 굳은 근육이 만져졌습니다. 이 통증은 1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넘겼습니다. 나이 들면 다들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었습니다.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의사는 모니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근육이 굳은 거예요. 물리치료 받아보세요. 물리치료실에 다녔습니다. 뜨거운 팩을 올리고 전기 자극을 받았습니다. 일주일에 3번, 한 달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밤마다 뒤척이는 횟수만 늘었습니다. 한의원도 찾았습니다. 침을 맞고 뜸을 떴습니다. 한약을 지어 먹었습니다. 쓴맛이 입안을 채웠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하연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돈은 돈대로 들고 시간은 시간대로 빠져나갔습니다. 오늘도 아파? 남편 박도윤이 물었습니다. 54세의 그는 버스 기사였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에 퇴근했습니다. 주말에도 격주로 나갔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응, 그냥 그래. 약은 먹었어? 먹었어. 대화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연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각자의 시간을 살았습니다. 결혼 25년, 딸 하나를 키우고 대학 보내고 이제 둘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둘이 있어도 외로웠습니다. 하연은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찌개를 끓이고 반찬을 내놨습니다. 도윤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수저 소리만 들렸습니다. 하연은 밥을 입에 넣었지만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목이 뻐근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나 먼저 씻을게. 도윤이 식사를 마치고 일어났습니다. 하연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혼자 남은 식탁에서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서는데 허리에서 또 찌릿한 통증이 왔습니다. 그녀는 싱크대에 손을 짚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대답해 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허리를 어떻게 두어도 불편했습니다. 옆으로 누우면 목이 아프고 바로 누우면 허리가 아팠습니다. 옆에서 도윤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금세 잠들었습니다. 하연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만 보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일도 열심히 했고 집안일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잔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몸은 망가졌고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누구도 자신을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자신도 스스로를 돌보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이었습니다. 하연은 버스를 기다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바빴습니다. 출근하고 등교하고 각자의 일상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도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사람. 버스에 올랐습니다. 자리가 없어 손잡이를 잡고 섰습니다.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허리에 통증이 왔습니다. 하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참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동료들이 인사했습니다. 하연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짧은 인사를 나누고 각자 자리로 갔습니다. 하연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하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숫자들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입력했습니다. 허리는 계속 아팠지만 일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동료들과 식당으로 갔습니다. 밥을 먹으며 가벼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연 씨, 요즘 많이 아파 보여요. 네, 허리가 좀 안 좋아서요. 병원은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별 효과가 없어요. 그럼 한의원은요? 거기도 가봤어요. 다 가봤는데. 하연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동료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트레스도 한몫할 거예요. 푹 쉬어야 하는데. 그러게요.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일도 해야 하고 집안일도 해야 했습니다. 그녀에게 쉼은 사치였습니다. 퇴근길 하연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건물 2층에 화려한 간판이 보였습니다. 국가대표 코치 출신 재활센터. 큰 글씨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맞춤 재활 필라테스 11개인 프로그램 통증 완화 전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연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국가대표 코치 출신이라 믿을만해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가본 곳들은 효과가 없었지만 여기는 다를지도 몰랐습니다. 하연은 간판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망설임이 있었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한번 가볼까?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나중에 연락처를 찾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하연은 버스에 올라 창밖을 봤습니다. 간판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미지는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무언가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됐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도윤은 아직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하연은 혼자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냈습니다. 칼을 들었지만 손목에 힘이 없었습니다. 목도 뻐근하고 어깨도 무거웠습니다. 온몸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 전화해 볼까? 재활센터 생각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마지막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연은 그 생각을 붙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조금만 더 견디면 나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날 밤도 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작은 기대가 싹 텄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 그것만으로도 조금은 견딜만 했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하연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제 찍어둔 사진 속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렸습니다. 네, 세운 재활센터입니다.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연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저 허리랑 목이 아파서요. 상담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퇴근 후에 가능할까요? 6시쯤요. 네, 괜찮습니다. 성함이랑 연락처 남겨주시면 예약해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하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기대감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저녁 6시 하연은 재활센터 문을 열었습니다. 깔끔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흰색 벽과 밝은 조명, 한쪽에는 필라테스 기구들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자격증들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쪽에서 남자가 나왔습니다. 강세훈이었습니다. 48세로 보이는 그는 단정한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미소가 자신감 있어 보였습니다. 최하연 씨 맞으시죠? 센터장 강세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앉으세요. 먼저 상담부터 할게요. 하연은 안내받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세훈은 클립보드를 들고 그녀 앞에 앉았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허리랑 목이요. 1년 넘게 아팠어요.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네, 정형외과랑 한의원도 갔는데 별 효과가 없었어요. 세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네요. 일반 치료는 표면만 건드리거든요.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해요. 근본 원인이요? 네. 자세 불균형이나 심부 근육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네. 하연은 일어났습니다. 세훈은 그녀 주위를 천천히 걸으며 관찰했습니다. 어깨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네요. 골반도 틀어진 것 같고요. 그런가요? 네. 이런 건 일반 물리치료로는 안 됩니다. 10일 맞춤 교정이 필요해요. 세훈의 말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연은 그의 눈을 봤습니다. 진지했습니다. 믿음이 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실에서 신부 교정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한 달에 80만 원입니다. 다른 곳보다 비싸지만 효과는 확실합니다. 하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병원비로 쓴 돈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일단 한 달만 해보시죠. 안 되면 환불해드립니다. 세훈의 말에 하연은 결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볼게요. 좋은 선택이세요. 오늘 첫 수업 시작할까요? 지금이요? 네, 시간 괜찮으시면요. 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훈은 그녀를 안쪽 개인실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매트 하나와 간단한 기구들이 있었습니다. 창문에는 블라인드가 쳐져 있었습니다. 편한 옷으로 갈아입으세요. 여기 준비되어 있어요. 세훈이 나간 후 하연은 제공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얇은 레깅스와 티셔츠였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자신의 몸이 낯설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네. 세훈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매트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먼저 누워보세요. 몸 상태를 체크할게요. 하연은 매트에 누웠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긴장되었습니다. 긴장 풀어요. 제가 잡아드릴게요. 세훈의 손이 그녀의 어깨에 닿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천천히 어깨를 눌렀습니다. 뭉친 근육이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여기 많이 굳었네요. 책상에 오래 앉아 계시죠? 네, 회계 일을 해서요. 그럼 골반도 틀어졌을 거예요. 확인해 볼게요. 세훈의 손이 허리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골반 양쪽을 눌렀습니다. 하연은 순간 움찔했습니다. 아파요? 조금요. 참아주세요. 교정하려면 이 정도는 필요해요. 세우는 계속 눌렀습니다. 압력이 강했습니다. 하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통증 뒤에 시원함이 왔습니다. 어때요? 좀 나아졌죠? 네.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첫날부터 효과가 있네요. 계속하면 훨씬 좋아질 거예요. 세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연도 따라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안도감이었습니다. 30분간의 수업이 끝났습니다. 하연은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몸이 가벼웠습니다. 허리 통증이 확실히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 같은 시간에 오실 수 있으세요? 네, 올게요. 좋습니다. 기대하세요. 세우는 문까지 배웅했습니다. 하연은 센터를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환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하연은 가볍게 걸었습니다. 평소보다 발걸음이 빨랐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도윤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늦었네. 응, 운동하다 왔어. 운동? 재활 필라테스? 허리 치료하러. 또 돈 쓰는 거 아니야? 도윤의 목소리는 무덤덤했습니다. 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해봤자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저녁 먹을래? 아니, 먹었어. 하연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오늘따라 조금 밝아 보였습니다. 아니, 실제로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두 번째 수업이 있었습니다. 하연은 약속 시간보다 5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세훈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몸은 어때요? 좀 나아진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오늘은 더 깊이 들어갈 거예요. 더 깊이요? 네. 표면 근육은 어느 정도 풀렸으니 이제 심부로 가야죠. 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개인실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이번에는 긴장이 덜했습니다. 익숙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우는 평소보다 가까이 앉았습니다. 오늘은 골반 교정에 집중할게요. 자세를 많이 바꿔야 해요. 네. 세훈의 손이 허리에 닿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압력도 강했습니다. 하연은 숨을 참았습니다. 숨 쉬세요. 긴장하면 안 돼요. 네. 세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손길을 느꼈습니다. 치료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묘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세심히 돌봄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연 씨는 정말 성실하세요. 자세가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요? 네. 이 정도 회복 속도는 드물어요. 칭찬이었습니다. 하연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남편에게서는 오랫동안 듣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하연은 센터를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분이 복잡했습니다. 몸은 가벼웠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 불빛들이 흘러갔습니다. 하연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다음 수업이 기다려진다는 사실만 확실했습니다. 그것이 통증 때문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는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수업 날이었습니다. 하연은 일찍 퇴근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평소보다 신경 쓴 자신을 발견하고 멈칫했습니다. 왜 그러는지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센터에 도착했을 때
세훈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어요. 특별한 프로그램이요? 네. 하연 씨 상태를 보니 일반 교정으로는 부족해요. 골반 깊은 근육까지 접근해야 합니다. 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문가의 말이니 믿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개인실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조명이 평소보다 어두웠습니다. 세훈이 설명했습니다. 너무 밝으면 근육이 긴장해요. 어두워야 이완돼요. 아, 그렇군요. 하연은 옷을 갈아입고 매트에 누웠습니다. 세훈이 그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평소보다 가까웠습니다. 오늘은 좀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치료상 꼭 필요해요. 네, 괜찮아요. 세훈의 손이 그녀의 허리에 닿았습니다.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범위가 넓었습니다. 골반 주변을 눌렀습니다. 하연은 순간 몸이 경직되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여기가 문제의 핵심이에요. 세훈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하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천천히 쉬었습니다. 손길이 계속되었습니다. 압력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 다른 느낌도 있었습니다. 이게 맞나?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세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치료상 필요하다. 그 말을 붙잡았습니다.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어때요? 시원하죠? 네. 대답은 했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몸은 시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경계가 흐려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디까지가 치료이고 어디서부터가 다른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연 씨, 세훈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하연 씨는 특별해요. 네, 다른 분들과 달라요. 회복 속도도 빠르고 자세도 좋아지고 있어요. 칭찬이었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불편했습니다. 하연은 눈을 떴습니다. 세훈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거리가 너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VIP 프로그램을 권하고 싶어요. VIP 프로그램이요? 네. 더 집중적인 관리예요. 일주일에 4번 개인 맞춤 케어. 그럼 비용은 신경 쓰지 마세요. 하연 씨는 제가 특별히 관리하고 싶거든요. 세훈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아니, 진지한 것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하연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설렘도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하지만 하연 씨에게 정말 필요한 프로그램이에요. 수업이 끝났습니다. 하연은 옷을 갈아입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운동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일까? 센터를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세훈이 유리문 안쪽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연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오늘의 수업은 분명 달랐습니다. 선을 넘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디가 선인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어디야? 집에 가고 있어. 또 그거 했어? 응. 돈 아깝다. 그만둬.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도윤은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연은 인사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샤워를 하며 오늘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세훈의 손길, 그의 목소리, 특별하다는 말.
나는 왜 기분이 좋았을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무서웠습니다. 외로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의 관심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통증 때문에 시작한 일이 어느새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네 번째 수업이었습니다. 하연은 망설였습니다. 가지 말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센터로 향했습니다. 자신도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세훈이 평소보다 더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오늘 VIP 프로그램 시작할까요? 아직 결정 못했어요. 그럼 오늘 체험해 보세요. 무료로요. 하연은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개인실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아로마 향이 났습니다. 은은한 음악도 흘렀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편하게 누우세요. 세훈의 목소리가 더 부드러웠습니다. 하연은 매트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손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천천히, 더 넓게 움직였습니다. 하연 씨, 너무 긴장했어요. 몸이 딱딱해요. 그런가요? 마음을 열어야 해요. 저를 믿으세요. 믿으라는 말에 하연은 눈을 떴습니다. 세훈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무언가 있었습니다. 친절함을 넘어선 무언가. 하연 씨는 정말 매력적이에요. 아무도 몰라주는 게 안타까워요. 갑작스러운 말이었습니다. 하연은 당황했습니다. 그런 말씀은 사실이에요. 남편분은 하연 씨의 가치를 모르는 것 같아요. 세훈은 경계를 넘고 있었습니다. 하연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그 말에 반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좀... 하연은 일어나려 했습니다. 세훈이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눌렀습니다. 조금만 더요. 거의 다 됐어요. 압력이 있었습니다. 강제는 아니었지만 거부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연은 다시 누웠습니다. 손길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참았습니다. 무엇을 참는지도 모른 채 수업이 끝났을 때 하연은 빠르게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센터를 나서며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세훈의 다음에 또 봐요라는 인사에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버스 안에서 하연은 떨고 있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세훈이 무서운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무서웠습니다. 거부하지 못한 자신, 어딘가 기대했던 자신이 무서웠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도윤이 물었습니다. 얼굴이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밥은? 안 먹을래. 하연은 방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고개를 감쌌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슬퍼서인지, 화가 나서인지, 아니면 부끄러워서인지.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세훈이었습니다. 오늘 수업 어떠셨어요? 편하셨나요? 문자였습니다. 하연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자를 지우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하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디서부터 꼬인 건지. 처음에는 단순히 통증을 치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질문만 있었습니다.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무언가 변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어떻게 변해야 할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틀 동안 하연은 센터에 가지 않았습니다. 세훈의 문자는 계속 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음 수업은 언제 오실 건가요? 걱정돼요. 하연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자를 보며 흔들렸습니다. 셋째 날 저녁 도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이상해.
뭐가? 너 밥도 안 먹고 말도 없고 그냥 좀 피곤해서. 도윤은 한참 하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운동 효과 있어? 모르겠어. 그럼 다른 데 가보지 그래. 대학병원 같은데. 대학병원? 응. 회사 동료가 거기 물리치료 받고 좋아졌대. 제대로 된 데 가봐. 도윤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연은 남편을 봤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본 것 같았습니다. 무심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도 나름대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알았어. 한번 가볼게. 주소 알려줄까? 응. 다음 날 하연은 대학병원 재활의학과를 찾았습니다. 큰 건물이었습니다. 복잡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물리치료실 위치를 물었습니다. 3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환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물리치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공간에 여러 대의 침대와 기구들이 보였습니다.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물리치료 받으러 왔는데요. 진료 받으셨어요? 아니요. 그럼 먼저 진료 받으셔야 해요. 1층 접수하세요. 하연은 다시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절차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느낌이었습니다. 진료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꼼꼼하게 물었습니다. 증상, 기간, 이전 치료네요. 모든 것을 차트에 기록했습니다. 물리치료 처방 내릴게요. 일주일에 3번, 한 달 해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다시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접수가 되었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30분쯤 지나 이름이 불렸습니다. 최하연님? 여성 치료사가 나왔습니다. 50세쯤 되어 보였습니다.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름표에 파트장 윤솜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하연은 안내받은 침대로 갔습니다. 커튼으로 구분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막혀 있지 않았습니다. 옆 침대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허리랑 목이요. 소미는 차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 앉아서 일하시나 봐요. 네, 회계일해요. 그럼 자세 교정이 필요하겠네요. 먼저 핫팩 올릴게요. 소미는 따뜻한 팩을 허리와 목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설명했습니다. 15분 후에 전기 치료하고 스트레칭 알려드릴게요. 집에서도 꾸준히 하셔야 해요. 네. 하연은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센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기는 밝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절차가 명확했습니다. 15분 후 소미가 돌아왔습니다. 전기 치료기를 연결했습니다. 찌릿할 수 있어요. 아프면 말씀하세요. 네. 전기 자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근육이 움직였습니다.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소미는 옆에서 차트를 작성했습니다. 모든 것이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소미가 물었습니다. 다른 데서 치료받아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개인 재활센터 다녔어요. 어떠셨어요? 하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거기는 개인실에서 했거든요. 그게 정상인가요? 소미의 표정이 약간 굳었습니다. 개인실이요? 네. 10일로 치료받았어요. 소미는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진지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연 씨, 물리치료는 원칙이 있어요. 환자 동의, 치료 설명, 노출 최소화, 그리고 기록이요. 기록이요? 네. 무슨 치료를 했는지, 환자 반응은 어땠는지, 모두 차트에 남아야 해요.
소미는 자신의 차트를 보여주었습니다. 빼곡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개인실이라도 절차는 같아요. 오히려 더 조심해야죠. 혹시 거기서 불편한 일 없으셨어요? 하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소미는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이상했어요. 어떻게요? 치료 범위가 넓었어요. 그리고 특별하다는 말을 자꾸 했어요. 소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문제예요. 치료는 특별함이 아니에요. 전문성이죠. 그리고 전문성은 경계 존중에서 시작해요. 소미의 말은 명확했습니다. 하연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특별한 대우라는 말에 취해 경계를 허물었다는 것을, 세우는 그 틈을 이용했다는 것을. 제가 어리석었네요. 아니에요. 아프면 누구나 약해져요.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죠. 소미는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하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그 센터와 계약 철회하세요. 환불 요구하시고요. 그리고 보건소에 민원 넣으세요.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네.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으려면요. 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야 할 일이 명확해졌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하연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세운의 문자함을 열었습니다. 모든 대화 내용을 캡처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계약 철회하고 싶습니다. 환불 부탁드립니다.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갑자기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불편했습니다. 더 이상 다니지 않겠습니다. 하연 씨, 오해예요. 만나서 얘기해요. 만날 필요 없습니다. 환불 처리 부탁드립니다. 하연은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세운의 문자는 계속 왔습니다. 하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하연은 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세운이 반갑게 맞으려 했지만 하연은 단호했습니다. 환불 서류 주세요. 하연 씨, 진짜 오해예요. 제가 잘못했다면 사과할게요. 오해가 아닙니다. 치료 범위를 넘어섰어요. 세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증거라도 있어요? 문자 다 있습니다. 보건소에 제출할 겁니다. 세운은 당황했습니다. 한참 고민하더니 서류를 꺼냈습니다. 알겠습니다. 환불해 드릴게요. 절차는 빨랐습니다. 하연은 서류를 받고 센터를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보건소에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담당자가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조사 들어갈게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있을까요?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가능성은 있어요. 하연은 자신이 한 일이 옳다고 느꼈습니다. 저녁 집에서 도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환불받았어. 그리고 대학병원 다니기로 했어. 잘했다. 도윤은 짧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안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연은 처음으로 남편에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고마워. 병원 알려줘서. 당연한 거지. 둘은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대화가 오갔습니다. 소소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하연은 편히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악몽 없는 밤이었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아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잘못된 길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조금 단단해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진짜 치료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연은 일주일에 3번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규칙적이었습니다. 소미 파트장은 매번 차트를 확인하며
진행 상황을 체크했습니다. 통증은 천천히 줄어들었습니다. 극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집에서 스트레칭 잘하신 거죠? 네, 매일 했어요. 훌륭해요. 이제 생활 습관만 고치면 돼요. 소미는 자세 교정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앉는 법, 서는 법, 걷는 법. 하나하나 구체적이었습니다. 하연은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하연 씨, 네, 마음도 건강해 보이세요. 소미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연도 따라 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몸뿐 아니라 마음도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연은 용기를 냈습니다. 식탁에서 도윤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응, 말 좀 할게. 도윤은 수저를 내려놓고 하연을 봤습니다. 진지한 표정을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나 사실 많이 혼란스러웠어. 뭐가? 재활센터 다닐 때 거기 원장이 나한테 특별하다고 했거든. 하연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도윤은 가만히 들었습니다. 처음엔 치료 때문에 갔어. 근데 어느 순간 그 말에 취했어. 누군가 나를 봐준다는 게 좋았어. 그래서 무서웠어. 통증보다 그 감정이 더 무서웠어. 내가 외로웠다는 걸 인정하는 게. 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서툴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겁났다. 뭐가? 네가 힘든 걸 알면서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그냥 피하게 됐어. 도윤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하연은 남편을 봤습니다. 그의 눈에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무심했어. 나도 미안해. 제대로 말 안 했으니까.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침묵은 아니었습니다. 이해의 침묵이었습니다. 같이 배우자. 도윤이 먼저 말했습니다. 뭘? 스트레칭도 대화도. 나도 몸 안 좋거든. 같이 하면 좋잖아. 하연은 놀랐습니다. 남편이 먼저 제안한 것이 의외였습니다. 정말? 응. 매일은 못해도 일주일에 몇 번은 하자. 좋아. 하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도윤도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25년 만에 새로운 시작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저녁 9시 거실에서 10분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도윤은 동작이 딱딱했고 하연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게 맞아? 응, 맞아. 더 천천히 해봐. 근데 왜 이렇게 웃겨? 너 표정이 우스워서.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웃었습니다. 단순한 운동이었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스트레칭 후에는 10분 대화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회사 일, 동네 소식, 딸 이야기. 평범한 대화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소중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팀장이 칭찬했어. 뭐라고? 내가 요즘 일 잘한대. 잘하긴. 원래 잘했지. 도윤의 말에 하연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작은 관심이었지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 달 후 하연의 통증은 크게 줄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은 없었습니다. 소미 파트장이 말했습니다. 이제 유지만 하시면 돼요. 집에서 꾸준히 스트레칭 하시고 자세 주의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천만에요. 하연 씨가 잘 따라와 주셔서 가능했어요. 소미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하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 사람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치료뿐 아니라 경계에 대해서, 전문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선생님은 어떻게 환자들을 대하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소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힘들죠. 하지만 원칙을 지키면 괜찮아요. 환자를 특별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전문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전문성. 네. 전문성은 경계 존중에서 증명돼요. 그게 환자도 치료사도 지키는 방법이죠. 하연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자신이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4월이 왔습니다. 봄이었습니다. 하연과 도윤은 주말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근처 공원이었습니다.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연분홍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예쁘다. 하연이 말했습니다. 그러네.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손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리는 가까웠습니다. 여보, 응, 고마워. 나한테 관심 가져줘서. 나도 고마워. 네가 솔직하게 말해줘서.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벚꽃을 바라보았습니다. 꽃잎이 떨어졌습니다. 하연의 어깨에 하나가 앉았습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털어주었습니다. 우리 딸도 오면 좋을 텐데. 방학 때 오겠지. 그때 같이 또 오자. 그래. 하연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봄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허리는 거의 아프지 않았습니다. 목도 한결 나았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길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통증과 외로움, 혼란과 두려움, 그 모든 것을 지나왔습니다. 잘못된 길로 빠질 뻔했지만 제때 돌아왔습니다. 특별함이 아니었어. 하연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것은 특별한 대우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관심이었습니다. 돌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옆에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저녁에 뭐 먹을까? 네가 먹고 싶은 거 같이 만들까? 그래, 같이 하자. 도윤의 대답에 하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같이라는 말이 좋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함께라는 것. 해가 기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공원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하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도윤은 재료를 썰고 하연은 요리했습니다. 주방에서 대화가 오갔습니다. 웃음소리도 났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하연은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특별함이 아니었습니다. 매일의 돌봄이었습니다. 함께하는 스트레칭, 나누는 대화, 같이 만드는 저녁. 그런 소소한 것들이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맛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네 요리가 제일 좋아. 그래. 응. 계속해줘. 알았어. 하연은 남편을 봤습니다. 그의 얼굴에 주름이 늘었습니다.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함께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저녁 9시 약속된 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매트를 깔았습니다. 스트레칭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익숙한 동작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좀 덜 아파? 응, 많이 나아졌어. 다행이다. 너도 계속해야 해. 운전하느라 허리 안 좋잖아. 알았어. 같이 하자. 스트레칭이 끝나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10분 대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할까? 하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응, 잘하고 있어. 앞으로도 이렇게 하자. 그래.
매일 짧은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약속이었습니다. 매일 함께하겠다는 약속. 하연은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허리가 편했습니다. 목도 괜찮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자리였습니다. 도윤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에는 거슬렸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안심이 되었습니다. 옆에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하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진짜 행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전문성은 경계 존중에서 증명되고 사랑은 특별함이 아니라 매일의 돌봄 속에서 자란다. 소미의 말과 자신의 깨달음이 겹쳤습니다. 하연은 그 진실을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아픔을 통해서, 실수를 통해서, 그리고 회복을 통해서 잠이 왔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꿈속에서 하연은 걷고 있었습니다. 벚꽃길이었습니다. 옆에 도윤이 있었습니다.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연은 알았습니다. 진짜 치유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몸도 마음도 관계도 모두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